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금융투자 기업분석부 혁신성장팀 심원용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부에서 혁신성장을 맡고 있는 이병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병화 위원님과 함께 로봇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조금은 어색했던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관련해서는 로봇 산업이 정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병화 위원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로봇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실 건지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 심원영 연구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왜 지금 로봇을 다시 봐야 되냐.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과거에는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 과거에는 약간 좀 단순 가벼운 테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밸류 체인이 확대되면서 단순 테마에서 저희가 봤을 땐 이제 하나의 산업 그리고 밸류 체인도 다양화, 견고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 아이디어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로봇의 정의를 보면 광해 로봇은 뭐 무인 자동차부터 드론 그리고 AI 스피커, 뭐 개인형 이동 수단, 눈에 보이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산업 섹터로 딱 분류하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또 하나는 서비스용 로봇. 그래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좀 도출될 수 있는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뭐 전 부문 로봇이 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이 조금 성장성이 돋보이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제조 강국이죠. 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쪽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서비스용 로봇도 또 성장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2020년 세계 제조업 로봇 밀도 순위를 보시면 한국이 아주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대한민국이 서비스 강국 특히 IT나 자동차 강국이다 보니까 거기서 산업 로봇의 채택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압도적으로 좀 로봇 밀도 순에서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서비스용 로봇 세계 시장 규모를 보시면 가정용, 의료용, 그리고 물류, 또 필드, 전문 청소 분야로 시장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최근에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네. 1인 가구부터 해서 고령화. 그래서 그런 두 부분에서 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제조용과 서비스용 부분에서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간 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로봇 산업 육성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한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로봇 산업 육성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도출을 하고 발표를 했고요. 비전은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그리고 목표는 로봇 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 23년까지 일단 15조 원까지 성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1천억 원 이상의 로봇 전문 기업 수를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제조 로봇 보급 대수를 확대하겠다. 실행 계획으로는 3대 제조업 중심 제조 로봇 확대 보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라던가 R&D 쪽에 많은 투자가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라고 해서 고령 사회의 1인 가구 증가, 비대면 사회 도래 등 사회 문제 해소에 초점을 두는 그런 서비스 로봇을 많이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로봇 산업 생태계 기초 체력 강화라 해서 아무래도 로봇 안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 많이 들어가죠. 반도체부터 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많이 들어가는데 하드웨어까지 이어진 그런 밸류 체인을 정부에서 좀 강하게 지원을 해서 산업을 키우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정부에서도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내고 있고 그 중심이 이제 서비스용 부문 로봇이라고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이 이루어지는지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자료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저희가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이시는 차트의 왼쪽 차트인데 아무래도 2020년까지의 그런 차트다 보니까 좀 약간 플랫한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외로 2015년부터 차트를 보시면 제조 부분이 여전히 높았죠.
제조 부분이 거의 3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해져서 최근에는 로봇 부품이라던가 그리고 서비스용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특히 서비스용 성장률은 우측의 YOY 성장률 차트를 보시면 거의 30%에 넘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2020년 차트거든요. 그래서 2021년, 22년까지 그려보면 도표의 길이도 우상향돼서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분뿐만 아니고 제조 부분도 거의 제조 부분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과 좀 연관이 높잖아요. 네. 2019년, 2020년도는 아무래도 역성장을 했겠죠. 팬데믹 때문에. 그런데 회복 기조와 맞물려서 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와 서비스 두 분야에서 좀 고른 성장을 보일 걸로 다음 도표를 그리게 되면 그런 데이터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예산을 보시면 21년과 22년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의료 부분, 물류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많이 도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 분들도 우리나라는 제조 부분과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서는 의료와 물류 쪽의 기업들, 뭐 돌봄 로봇도 포함되죠. 아마 돌봄 쪽은 광의로 보면 약간 의료 쪽으로 포함돼서 의료 서비스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로봇 시장이 완만하게 성장을 해왔음에도 이제 향후 성장성이 더 폭발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예산 흐름을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인지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차례인데요. 바로 관련된 탑픽스 저희 혁신성장팀에서 제시하는 추천주가 어떤 게 있을지 이병화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로봇 산업 탑픽은 일단 로봇 밸류체인 및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저희가 공장용 로봇과 공장용 로봇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조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용 로봇과 모바일 로봇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일상용 로봇이랑 모바일 로봇은 아무래도 서비스 쪽으로 좀 치중이 돼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그래서 제조 쪽은 공장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는 일상용 로봇과 모바일 로봇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도표 중에 제조 부분이 우리나라 거의 3조 육박하는 시장 형성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IT나 자동차 쪽이 많겠죠. 그런데 그 부분이 로봇 채택률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산 장비를 국산화하는 업체들에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그런 회사들이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라운테크, T-로보틱스라는 기업들이 좀 수면 위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러셀이라는 기업도 저희가 최근에 하반기 전망 포럼에서 리포팅을 했는데요. 물류 쪽에 레퍼런스가 좀 괜찮게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상용 로봇으로는 인탑스 이 회사는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을 이미 생산 중에 있고 그리고 주요 고객사와 함께 좀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고 노크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탑스 제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에브리봇, 로보티즈 모바일 로봇은 유진 로봇이라던가 로보로봇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은 로봇 밸류체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주셨고 저희가 뭐 특별히 더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 장 한 장씩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탑픽으로 라운테크, 러셀, 에브리봇, T-로보틱스 4개 기업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라운테크에 대한 기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성, SK부터 해외 반도체사까지 고객사 확대 중인 진공 로봇사라고 했는데 이 진공 로봇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진공이에요. 그러니까 정밀한 제조 공정에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죠. 불량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공정이라던가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공정, 뭐 추후에 뭐 자동차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부분 외산 장비를 특히 많이 썼어요. 특히 반도체가 그런데 이 라운테크라는 기업은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 장비로 해서 국산화가 좀 빠르게 진척 중인데 지금까지 매출은 거의 SK 하이닉스에서 도출이 됐다면 향후에 기대되는 거는 또 반도체의 또 가장 주요 기업이 있죠. 네. 그래서 S사까지도
이제 고객사가 좀 확대가 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물류 이송 장비가 주요 고객사에 증납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장비사들이 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래처라고 오른쪽 도표에 만들어놨는데 보시면 주요 장비사들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 거래처는 국내 기업 플러스 주요 해외 기업들이 있었는데 신규 확장 거래처는 글로벌리 좀 유명한 그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포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객사가 국내로 많이 확대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하반기 전망 포럼에도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거기 저희가 추정하는 것도 이 회사가 지금 캐파를 회사 발표나 저희가 추정치에 따르면 거의 1,000억에서 1,500억까지 확대를 해놨는데 작년 회사 매출이 400억이 약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추가 증설한 부분이 빠르게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수주 실적이 곧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라운테크를 좀 하이레벨 쪽에 반도체 이송 장비 기업 그리고 국산화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희가 좀 강하게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로보틱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라운테크가 반도체 쪽이라면 T-로보틱스는 이미 그 진공위성 로봇 기업 중에 그 디스플레이 쪽을 담당한다 보시면 돼요. 이미 국산화 진척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특이한 점이 이런 디스플레이 쪽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현재 자율주행 물류 로봇 분으로 좀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로봇 쪽, 제할 로봇 쪽에 좀 빠르게 침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될 것 같아요. 2021년 국내 로봇 분야별 매출 비중 보시면 제조업 비중 그리고 로봇 부품 그리고 개인 서비스 전문 서비스 나눠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제조업용의 매출 비중은 계속 포션 좀 줄어들겠죠. 네. 매출은 유지돼도 근데 다른 부분에서 매출이 증대되면서 회사 전반적으로 매출 실적이 좀 확대되는 그런 걸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브리봇인데 이 회사는 로봇 청소기 시장 지배 확대, 그러니까 시장 성장에 발맞춰서 매출이 좀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에브리봇 영업 실적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 매출액이 2019년에 급속도로 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21년, 22년 경관 성장세가 저희는 24년까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하면 에브리봇 네.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는 홈서비스 로봇 업체로 진화. 이것도 로봇 청소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디바이스를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물류 장비 쪽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최근에 고객사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무인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이 좀 크게 확대될 걸로 보고 있어요. 특히 물류 쪽이 그렇겠죠. 그 이유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산업용 로봇 원가는 저희 오른쪽 차트처럼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봤을 때는 물류 쪽에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러셀이 이런 부분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물류 창고의 물류 로봇들인데 이미 다양한 기업들을 통해서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실적에 반영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러셀을 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병화 위원님과 함께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아카데미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시 정리를 드리자면 기존의 로봇은 하나의 theme, 즉 테마에 불과했었는데 밸류체인이 확대가 되면서 투자 아이디어로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기업들과 정부 쪽에서도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부문으로 동시에 성장을 자극하는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혁신성장팀에서는 라운테크, T-로보틱스, 에브리봇 그리고 러셀까지 로봇 관련된 토픽스를 제시해드리면서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이병화 위원님께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컨텐츠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